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된 기후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죠.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잠시 뒤인 밤 11시에 폐막합니다. 각국 정상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는 서울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탄소 중립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을 주도할 2050 탄소 중립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바로 이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P4G 정상회의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관심 가지고 했는데요. 이번 회의 의미와 가장 큰 성과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P4G 정상회의는 이 회원국을 비롯해서 각국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 6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지만 한국에서 개최된 역대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파리협정이 채택이 됐었고 올해부터 이제 신기후 체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체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30년까지의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첫 회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탄소 중립 의지를 이미 표명을 했지만 다시 이제 그것을 국제사회에 표명하고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해서 탄소 중립 비전 실현에 대한 국제사회 의지를 결집해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뒤인 밤 11시부터 폐회식과 함께 서울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서울 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될까요? 아마 이따가 이제 11시 이후에 아시게 되겠지만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네. 개도국과 취약계층을 모두 포함해서 차별 없는 포용적인 녹색 회복 달성을 추진하고 네. 또 P4G 분야별로 민간 협력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자 이런 내용이 담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기업, 미래세대 등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각 주체 간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국제사회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그런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P4G 서울 정상회의 핵심 의제가 탄소 중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했었는데 이 탄소 중립이 뭔가 사실은 개념이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사실 지금 지구 평균 온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이미 1.2도가량이 올랐거든요. 근데 IPCC라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2018년에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냈는데 네. 사실 파리협정에서는 2도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좀 더 노력해서 1.5도를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2018년 보고서에서는 1.5도까지 우리가 줄이는 걸로 목표를 해야 된다. 1.5도와 2도씨 차이가 너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중에 탄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는 배출하는 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흡수한 양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돼서 대기 중에 탄소 농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탄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54일이라는 최장의 장마를 경험했잖아요. 네. 그리고 폭염, 열대야 또 올해 보면은 한파, 특히 텍사스주의 그런 한파로 인한 정전, 우리가 세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 기상재난에 국한되지 않고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세계적인 경제 질서가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우리가 발맞춰가지 않으면 기상재난에 의해서 생명이나 재산의 손실,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2050 탄소 중립위원회가 이제 공식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교수님께서 공동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기도 하고 계시는데요. 이 탄소 중립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여기에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각계 그 기후 에너지 산업 노동 분야 전문가라든지 또 시민사회단체, 청년들 이런 각계 대표들이 77분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참여해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 안에서 또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또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더 많은 분들하고 계속해서 접점을 만들면서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을 주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처마다 이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처 간의 역할을 조율한다든지 협력을 좀 더 증진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결국 지금 당면 과제는 뭐냐면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나갈 것인가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 방안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급한 것은 또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좀 더 높여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약속을 해주신 상태죠. 이게 네.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문명 사회를 탄소 문명 사회라 그러거든요. 네. 화석 연료를 연소해서 그걸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루고 편리함을 누리고 쾌적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전환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이 탄소중립위원회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되어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또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느 정도로 상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대화를 좀 더 열심히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 노사정위원회 이런 것들 보면은 사회적 어떤 갈등을 조정하는 작업이 참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그동안에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위원이 9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 네네. 비해서 지나치게 많아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커요. 네. 민간위원이 지금 77분인데다가 또 관련된 부처의 장관님들이 다 들어와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위원장까지 다 합하면은 지금 현재 97분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은 의견들을 포용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덩치가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저희가 분과가 8개가 있고요. 네. 또 그 안에서 논의하기가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논의가 필요할 때는 전문위원회도 구성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안건에 따라서 쟁점에 따라서 좀 더 논의의 단위들을 바꾸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그 안에 또 총괄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총괄기획위원회에서 좀 더 집약적으로 또 논의를 해나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그 위원회만이 아니라 협의체라는 걸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계나 노동계나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더 각 분야의 사전 의견을 조율해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좀 대화의 폭을 넓혀가면서 그 안에서도 총괄기획위원회에서 좀 더 집약적으로 논의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융통성 있게 논의를 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공동위원장까지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환경단체에서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우리나라를 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네. 지금 이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대책이 일단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죠. 우리가 이제까지 탄소를 사실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배출해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기후위기라는 것은 이제까지 이런 산업화의 방식 또 삶의 방식 이게 더 이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탄소 집약적인 그런
에너지 소비 방식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 분야의 어떤 산업 부문의 변화 없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또 일반 국민들은 전기 요금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요금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부담 없이 우리가 소비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바꾸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과제는 그렇다고 삶의 질을 포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삶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전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그 온실 기체가 전체 온실 기체의 거의 87%에 육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또 중요한 게 화석연료 소비를 되도록이면 줄이는 거죠. 절약과 효율 개선을 통해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근데 이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사회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 갈등을 조율하면서 이것이 이제 참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산업 부문의 그런 변화에 있어서는 기술 발전,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다양한 그 세제 개편이라든지 R&D 전략이라든지 또 재정 금융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바꿔 나가야 되겠죠.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할 일이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서울선언에 담길 예정이라고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네. 나서겠다 이런 내용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선진국은 이미 탈탄소 경제로 좀 전환할 준비가 돼 있는데 개발도상국은 전환할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 겁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선진국은 사실 이제까지 산업화를 하면서 자본도 많이 축적하고 기술도 많이 발전시키고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또 탈동조화라 그래서 소득은 증가했지만 탄소 배출은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개도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또 삶의 질은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 네. 그래서 파리 협정에서도 사실은 이런 개도국에 대한 자본이라든지 기술 지원 그리고 역량 구축 그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도국이 만약에 선진국의 과거의 전철을 밟아서 경제 성장을 이뤄 나간다면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모두에게 불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이 선진국의 전철이 아니라 새롭게 삶의 질은 높이면서도 CO2 배출은 줄일 수 있는 그런 네.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연대하고 또 네. 원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기업만이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기업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기업만으로는 또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결국은 우리 시민, 소비자가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비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식단도 굉장히 육식이 많은 그런 상태이고 폐기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이제 모두에게 과제입니다. 누구도 이 탄소 중립 과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결국은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가치를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부터 사실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네, 지금 사용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모든 전기 재생에너지로 생산돼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역할이 막중하실 것 같은데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